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리니어 레이아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니어 레이아웃은 저희가 레이아웃을 꾸밀 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뭐 이것은 여러 가지 그 다른 뷰들을 갖다가 차일드 형태로 이제 표현을 해서 포함을 해가지고 그 각 뷰들을 갖다가 담는 일종의 컨테이너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여기 이제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그 계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때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뷰 그룹에 이제 속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뷰 그룹, 뷰 그룹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아웃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어떻게 보면 뷰 그룹으로부터 이제 파생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레이아웃은 그렇죠? 레이아웃은 뷰 그룹으로부터 일단 파생이 되는 클래스다. 그래서 다른 그 뷰 그룹 중에서 바로 이제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일단 이 리니어는 다른 뷰들을 갖다 모두 포함하는 일종의 컨테이너 역할을 한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뷰 그룹 리니어 레이아웃에는 이제 버튼이라든지 자 앞에서 다 했던 것들이죠. 버튼이라든지 에디트라든지 자 그 다음에 텍스트 자 이와 같은 텍스트 이와 같은 그, 그 기본 위젯을 갖다가 그쵸? 이런 것들 전부 다 위젯이라고 그랬죠. 자 기본 위젯 자 이러한 기본 위젯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하나의 레이아웃을 구성하도록 하는 구성을 하도록 하는 그 전체적인 틀 컨테이너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여러 개의 그 구성하고 있는 이런 각각의 레이아웃 여러 개가 모여가지고 이러한 레이아웃 자체가 여러 개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액티비티 화면을 완성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레이아웃에 따라서 그렇죠? 구성하는 요 레이아웃에 따라서 차일드 즉 버튼이 될 수도 있고 텍스트도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리니어 레이아웃에 속해 있는 이 안에 있는 차일드 뷰를 갖다가 배치하는 규칙도 틀리겠죠. 그래서 적절한 레이아웃을 잘 잡아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리니어 레이아웃에 대해서 저희가 앞에서 전부 다 한 번씩 해 보았는데요. 그 리니어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한번 레이아웃을 화면에 한번 뿌려봤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화면을 만들어내는 그 방법은요. 지금 앞에서 다룬 것처럼 쉬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실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 정확하게 그 원하는 위치에 어떤 한 그 위젯을 집어넣겠다 또는 그 레이아웃을 만들겠다 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 레이아웃 구성을 여러 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충분한 그 연습이 필요해 충분한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다가 화면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요 리니어 레이아웃에서 저희가 배울 것들이 있는데요. 먼저 어떤 그 원하는 위치에다가 그 각각의 뷰들 또는 위젯들을 갖다가 설정을 하려면 먼저 리니어 레이아웃 자체 내에서 방향을 설정해 주는 방법 등에 대해서 배워야겠죠. 뭐 우선적으로 버티컬이라든지 허리젠탈이 있겠죠. 수직으로 또는 우선 수평으로 설정해 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렬할 방법이 있습니다. 정렬 지정. 그쵸? 이거 아시겠죠? 뭐 가운데에 정렬을 할 건지 아니면 오른쪽, 왼쪽, 좌측에 정렬할 건지 이 정렬 방법이 조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정렬 방법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베이스 정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스 정렬은 그 이제 정렬 지정하는 부분에서 이제 속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베이스 정렬 여기에 사용되는 베이스라인, 얼라인드라는 속성이 있는데요. 그 방법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차일드 영역을 갖다가 분할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일드 영역을 분할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또 알아두셔야 될 게 마진이랑 패딩에 대한 그 개념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개념을 잡아 두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런 개념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 그쵸? 화면 원하는 곳에 바로 그곳에다가 그 원하는 뷰들을 갖다 유효적절하게 아주 정확하게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 개념들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물론 여러 번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고 경험을 해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것으로 소화를 해야지만 개발자로서 원하는 곳에 즉 유저가 요구하는 곳에다가 화면을 정확하게 위치를 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리니어 레이아웃은 이제 차일드 뷰를 갖다가, 즉 여러가지 뷰들을 위젯이라고 설명해도 되겠죠. 여러가지 뷰나 또는 위젯들을 갖다가 일렬로 배치를 하는 그런 레이아웃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XML 문서에서 이렇게 나타내는 순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죠? 에디트 텍스트와 버튼 이런 형태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순서대로 뷰가 이제 차곡차곡 차근차근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단순해 보이긴 합니다만 사용 빈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마법사로 여러분들이 그 프로젝트 레이아웃 만들 때 리니어 안에다가 이제 텍스트를 기본적으로 넣어서 만들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응용을 하시면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상당히 그 재밌는 화면 구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용을 잘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리니어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이제 반향 설정입니다. 반향 설정. 이 반향 설정은 뷰의 배치 반향이 되겠습니다. 즉 이제 포함하고 있는 뷰의 배치 반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뷰의 배치 반향을 결정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이제 오리엔테이션이죠.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설명드린 대로 오리엔테이션이 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속성. 이제 이 오리엔테이션 속성이 바로 버티컬이냐 아니면 허리존탈이냐 이거에 따라서 수직으로 또는 수평으로 이제 배열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속성을 갖다가 별도로 지정을 하지 않게 되면 기본적으로 허리존탈로 지정이 됩니다. 허리존탈로 지정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버튼을 여러 개를 배치할 경우에 리니어에 이제 지금 리니어 레이아웃에 배치를 할 경우에 그 오리엔테이션 그 속성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겠죠. 예를 들면 지금 스마트폰 자체가 이게 한 화면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여기에 버튼 1이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오리엔테이션이 버티컬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버튼 1, 2, 3, 4. 자, 이런 식으로 버튼이 설정이 되겠죠. 1, 2, 3, 4. 그렇겠죠. 자, 그 반면에 만약에 요 오리엔테이션 속성을 갖다가 허리젠탈로 바꿔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허리젠탈로 바꿔주게 되면, 자, 이게 스마트폰이라고 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자, 버튼의 속성이 이렇게 수평으로 화면에 보이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버튼을 갖다가 수직 또는 수평으로 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리엔테이션 속성만 허리젠털로 수정을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에뮬레이터에서는, 자, 한번 실행을 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이 지금 설정이 되어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걸 갖다가 지금은 오리엔테이션 속성이 버티컬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걸 갖다가 허리젠털로 바꿔보도록 하죠. 자,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허리젠털 저장을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쉽게 이 부분을 아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 지금은 이제 수평 리니에서 배치했을 때 이렇게 에디트가 좌측에 있게 되고, 오른쪽에 이제 버튼이 있는데요. 이걸 갖다가 차일드의 방향이 이제 바뀌도록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차일드 방향을 갖다가 바뀌게 하려면 봅시다. 예를 들면 이거죠. 여기서 이제 차일드 방향을 바꾸려면 이 버튼 을 갖다가 지워주시고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슬래시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실행을 하게 되면 차일드의 방향이 아니라 차일드의 위치죠. 위치를 바꾸게 되는 거죠. 왜냐면 그 순서대로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거니까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했었던 예를 들면 텍스트 예제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까요? 텍스트 뷰 예제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 부분이죠. 여기서 소스에서 리소스를 열어볼까요? main.xml입니다. 자, 요거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죠. 자, 요거 실행해 보시면 자, 이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요거를 만약에 지금 현재 요 내용이죠. 여기 좀 내용이 좀 깁니다. 내용이 좀 기니까 이걸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value에서 strings 문자를 정해주는 부분이죠. 텍스트 뷰 되어 있고 실습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합니다를 빼고 텍스트 뷰 실습까지만 적어보도록 하죠. 저장을 해서 다시 한번 새로 고치면서 요걸 실행을 해야 되는데 자, 선택을 해 놓고요. 그렇죠? 저장을 해서 선택을 하고 실행을 했어야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죠. 텍스트 뷰를 실습,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여기서 리니어에서 지금 버티컬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부분을 갖다가 허리젠탈로 한번 바꿔 볼게요.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젠탈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을 해주고요. 자, 실행을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실행을 했더니 지금 어떻게 나와 있나요? 자, 테스트까지만 나와 있죠. 왜 테스트만 나와 있죠? 자, 여기서는 지금 테스트라는 그쵸? 테스트라는 단어 요 하나만 나타나 있는데 나머지 두 개 어떤 거죠? 나머지 두 개는 텍스트 뷰를 실습한다는 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실제 화면에 보여질 될 부분이 이 부분이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요것은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layout with fill parent로 되어 있죠. 자, 이게 뭐냐면 부모폭 전체를 갖다가 다 사용하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가로 부모폭은 그렇죠. 이 스마트폰 전체 부모가 되는 거죠. 리니어에 사용되고 있는 이 폭 전체를 갖다가 전부 다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텍스트라고 하는 이 단어와 그 다음에 그 문자열, 두 번째 문자열이죠. 자, 보도록 합시다. 여기에 그 다음에 나와야 될 내용이 뭐였죠? 테스트 뷰, 그쵸? 테스트 뷰를 실습. 자, 테스트 뷰를 실습이라는 내용하고, 자,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그쵸? 안녕하세요라는 내용이 이 옆으로 이제 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이 부분이 진짜 전체로 이렇게 사용이 된 거죠. 부모의 그 필 페런트니까 아시겠죠? 이거 이해되셔야 돼요.
자, 필 페런트라고 했으니까 전체를 다 사용한 거예요. 이게 바로 레이아웃, 그쵸? 레이아웃 위스 속성에서 이 부분을 갖다 다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다 사용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도 이 오른쪽으로 다 가려진 거죠. 얘가 지금 이 테스트라는 단어가 다 사용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럼 요 나머지 요 두 개의 문자를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요 나머지 두 개의 문자를 보이게 하려면 지금 현재 여기 필 페런트로 되어 있는 부분을 갖다가 그렇죠. 랩 컨텐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랩 언더바 컨텐트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저장을 해서 이제 테스트라고 하는 그 영역까지만 딱 차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보이게 되겠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이죠. 자, 그러면 이제 테스트 부분 보이고 텍스트 뷰를 실습합니다 라는 요 내용은 그쵸, 요 전부 다 여기 보시면 랩 컨텐트 이 부분은 필 페런트로 되어 있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는 이제 필 페런트로 되어 있어서 부모 모드, 나머지 부모 모드를 차지하더라도 이제 개응을 이제 줄을 바꾸게 됩니다. 개행을 한다 그러죠.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부분을 갖다가 그러면 필 페런트로 한번 바꿔볼게요. 두 번째 문자 부분을 갖다가 필 해주시고요. 그래서 필 페런트로 바꿔주고 저장을 해서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나머지 문자는 어떻게 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문자는 보이지 않게 되겠죠. 왜냐하면 첫 번째만 보이고 그 다음에 차곡차곡 쌓이는 거니까. 자, 이와 같은 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그러면 이걸 갖다가 보이게 하려면 만약에 이제 세 개가 다 보이게 하려면 자, 봅시다. 랩 컨텐트 이렇게 해주시고요. 저장을 해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합니다. 닫고 기다려 봅시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이걸 갖다가 이제 한 줄 다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이걸 가로로 이제 그 여러분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진저브레드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핸드폰 스마트폰을 이렇게 가로로 돌리면 자동으로 이동을 하죠. 로테이트가 되죠. 여기서는 그 단축키를 가지고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컨트롤 F12를 이용하면 자, 이렇게 가로로 돌아갑니다. 자,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가로로 보게 되면 이 텍스트 뷰스 한 줄로 이제 전체 한 줄 처리가 돼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레이아웃에 그 적용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겁니다. 단지 이제 여러 가지 그 필 페런트라든지 랩 컨텐트를 이용해서 한 줄에 보이게 할 건지 아니면 그리고 그 여러 개의 문자열 중에서 감추기 할 건지 그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번에는 그 이제 정렬을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뷰가 예를 들어서 자, 일단 뷰의 크기라고 합시다. 뷰가 있고 여기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용물을 갖다가 이제 컨텐트라고 그러죠. 컨텐트. 자, 컨텐트라고 하는데 이제 그 뷰의 영역이 크면 클수록 이 컨텐트와 내용물과 뷰의 영역 사이에 간격이 커지겠죠. 여백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여백 조정들도 할 수가 있는데 이 정렬을 어떻게 지정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여백 조정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웹페이지 디자인을 해서 HTML 같은 거를 잘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정렬을 지정하는 방법을 잘 활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닌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정렬 지정하는 방법에는요, 우선 그 속성이 있는데요. 그 속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텍스트 뷰에서는 문자열이 그 구체적으로 이제 텍스트 뷰 같은 경우에는 문자열이 내용물이 이제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뷰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겠죠? 그렇죠. 일반 이미지, 그래픽 이미지가 이제 많이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점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인 경우에 레이아웃인 경우에는 그쵸? 보통 이제 리니어 그쵸? 리니어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속한 리니어 레이아웃에 속해 있는 여러 가지 그 뷰들 그렇죠? 이런 차일드 뷰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도 하나에 다 전부 내용물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떤 그런 개념으로 전부 적용이 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물을 갖다가 이제 뷰의 어느 쪽에다 배치할 것인가 하는 그 속성값. 자, 그것이 바로 그래비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비티 앞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하게 될 그런 속성이 되겠습니다. 그래비티. 요것도 이제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자, 요것은 이제 수직 수평 방향에 대해서 이제 정렬 방식을 각각 지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 요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연산자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두 개의 속성값을 갖다가 동시에 묶어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파이프라인 사이에는 스페이스바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공백이 들어가면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공백이 없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그 그래비티에는 어떤 값들이 존재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선 그래비티에서 그 값은 자, 지금 설명드린 거는 이제 그래비티의 값들입니다. 그렇죠? 그래비티 값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 자, 우선은 그 센터 허리전틀이라는 게 있어요. 센터. 자, 일일이 스펠링 다 적지 않겠습니다. 센터 언더스코어 허리전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 이것은 뭐냐면 이제 수평으로 그쵸? 하나의 수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내용물이 가운데 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와 요거와 이제 대비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센터 뭐가 있죠? 센터 버티컬 그렇죠? 센터 버티컬 요것은 당연히 내용물이 어떻게요? 자,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있다면 자, 수직으로 중앙에 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내용물이 가운데 오게 되는 거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화면이 뭐 크기가 뷰의 크기가 여기 있다 그러면 이렇게 중앙에 오는 겁니다. 수직으로 아시겠죠? 센터 버티컬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센터 허리젠탈 같이 적용하면 정중앙이 오게 되는 거죠. 가운데 중앙 그 다음에 정중앙 안 그렇게 되면 센터 버티컬만 하게 되면 이제 그냥 중앙에 레프트로 처리가 돼서 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레프트가 있고요. 자, 컨테이너의 왼쪽에 배치하는 거 레프트 정렬 레프트로 하시면 되고 라이트는 오른쪽 정렬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필 허리젠털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것은 수평 방향으로 이제 가득 채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수평 방향으로 내용물을 갖다가 가득 이렇게 채우는 이런 방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탑은 뭐죠? 탑은 잘 아실 거예요. 이 탑은 이 컨테이너 상단에 맨 위에 배치를 하는 거고요. 이와 반대되는 탑에 반대되는 개념이 이제 바텀이 있겠죠. 자, 바텀 제일 아래다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센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자, 그냥 센터를 하게 되면 그쵸? 수평 수직으로 이제 중앙에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요 화면 전체 있죠? 요 스마트폰 전체에 요 화면에 정중앙이 오는 거죠. 이렇게 정가운데. 이것이 바로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센터 호리젠털과 그 다음에 센터 버티컬 요거와는 두 개를 사용한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죠. 단순하게 센터만 적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필 버티컬은 말 그대로 수직 방향으로 이제 가득 채우는 거죠. 수직 방향으로 어떤 그 내용물을 가득 채우는 방식이 되겠고요. 그리고
필은 그냥 필은 어떻게 될까요? 요 필은 컨테이너 자체를 갖다가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수직 수평 크기를 갖다가 전부 다 확장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그 속성을 갖다가 한번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다가 텍스트 뷰 하나만을 가지고 배치를 해가면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죠. 자, 그 테스트 해보는 거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